오늘 내용 설명하기 전에 용혜인 씨한테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토론 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토론하러 나오세요. 자, 탄핵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배신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하는 것은 남조선의 소위 남한의 민중들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본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야기했죠. 근데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뭔지는 좀 이따 조갑재 씨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중권 씨가 나와서 실제로 김일성 초성화 이렇게 놔두고 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나온 그 슬로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코리아 연방제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의 고려 연방제를 갖다 영어로 철천지. 문제지만 우리 내 그렇죠.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좌파 세력들이 후에 중국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걸 걱정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특히 이런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듯이 선진국 대열에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쪽 당이 진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북한에 있는 당이 자기 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여기 그냥 잠시 파견되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진중권 씨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들은 이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FTA의 협상은 사실 어느 나라든지 하고 싶어 하죠. 미국같이 큰 나라하고. 그런데 이걸 경제 주권을 팔아넘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FTA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 같은 큰 나라하고 FTA 협상을 맺으면 우리가 나라를 팔아넘긴 걸까요? 북한에서 볼 때는 안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죠. 그렇죠? 원래 이 외교라는 게 큰 나라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하고는 어느 나라든지 미국하고 FTA 협상을 하고 싶어 하죠.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추진을 했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꼭 추진해달라고 꼭 좋은 결과를 내보라고 하면서 약속을 받아낸 부분입니다. 그게 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쪽 당이 진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저는 이정희 씨가 꼭 그렇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남쪽 정부라고 말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평가하는 논평에서 또다시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남쪽 정부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같은 당 이정희 후보도 지난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지칭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북은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렇죠. 다 북한 편이죠. 자, 북한에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 왜 남쪽 정부? 우리나라를 남쪽 정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만 왜 우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지지할 바에야 그냥 북한으로 가세요. 김일성 신년사 듣고 눈물을 흘리는 등 지금도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운명하고 회의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 그렇죠. 김일성 신년사 듣고 눈물 흘리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절하고 생난리를 친다고 하죠. 실제로 근데 존재합니다. 저는 그죠. 또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죠. 보죠. 본인도 만난 적이 있대요. 그 정도면 많이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왜? 또 저쪽을 지지하는 이유는 원래 개돼지들이 일단
보수 쪽에서 워낙 더러운 짓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쪽을 지지해도 어차피 국익에 도움은 전혀 안 된다는 거. 어느 쪽을 지지해도 어차피 나라는 망해간다는 거죠. 사람들 얘기하면 미국 주사파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 알아버리거든요. 자, 이런데 색깔론이라고 하면서 언론은 이미 장악이 돼 있죠. 좌파들한테. 남쪽 정부라고 하고 연방제 통일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사람도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색깔론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똘똘 뭉친 거 보세요. 행동을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종북 주사파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뭉쳐서 행동을 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진중권 씨의 주장이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증거들도 많이 있죠. 뭐 남측 정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든지 뭐 김정일 만세, 뭐 김일성 만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실제 광화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뉴스에도 나오죠. 삼성이 검사들에게 뇌물 준 것 보고하는 내용도 이 X파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삼성과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추악한 유착이 드러났고 온 국민이 분노장학생은 없었다고 말씀. 삼성과의 관계 어땠는지 드러난 것 아닌가요? 네, 물건이. 자, 좀 전에 대선 토론에서 봤듯이 이정희 씨는 문재인 씨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네. 자, 왜 친한지 아시겠죠?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남측 정부 우리나라를 남측 정부라고 하고 한미 FTA를 나라를 팔아먹은 거라고 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안 되죠. 왜? 개돼지들이 지지를 해주니까요. 왜 지지를 하죠? 그렇죠. 뭐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율은 금방 오릅니다. 네, 뭐 세월호나 뭐 이런 거 남들의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나오고 이러면 금방 지지율은 오르죠. 제가 용혜인 씨한테 했던 것처럼 감성팔이 해가지고 실제로는 자기가 권력을 잡아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뭔가 해결해주지 않는다. 권력을 잡았는데 왜 공산화 시키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때문에 공산화 못 시켜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얘는 미국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공산화 못 시킵니다. 아무리 권력을 다 잡아도 공산화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남한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에 이것저것 퍼주는 거죠. 북한에서 원하는 것도 그거죠. 김정은이가 뭐 통일을 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쪽의 정치인들은 북한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북한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돈을 넘겨주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에서 바라는 건 돈이지 뭐 같이 통일을 해서 통일하면 복잡해져요. 미국의 간섭도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복잡하니까 그냥 남한에서 빼먹을 거 빼먹는 겁니다. 어떤 국가연합도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 교체를 통해 여기서 조갑재 씨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이래야 됩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재인 씨는 국가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고, 그것은 헌법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다음에는 높은 단계 연방제. 그건 뭐냐? 공산화예요.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첫 단계인데,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본부 폐지고. 그래서 지방정부는 내정만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방정부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이게 완전히 사기예요. 왜냐하면, 일국과 이체제를 취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독재체는 그대로 두고, 고려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덮어 씌워가지고 통일했다고 하자는 겁니다. 이게 사기죠. 왜냐하면 남북한의 통일은 이념이 하나로 되고, 제도가 하나로 되는 게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뭔가를 한다는 거, 나라를 합친다는 거.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흡수를 해야 되겠죠. 공산화가 되든지, 아니 북한이 우리 쪽에 흡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리스크를 안고 굳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죠? 지금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당연히 폐지를 주장하죠. 국가연합을 주장하면 딱 폐지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폐지를 주장하는데.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다. 시청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자, 국가보안법 폐지 요청을 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조금만 선동을 하면 김정은을 그렇게 찬양하고 귀요미니 하면서 문재인 때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이 나라에는 개돼지들이 그만큼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돼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간첩 공작은 별로 있습니까? 그렇죠. 간첩들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문재인, 뭐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연합제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조국도 지금 또 계속 실제로는 뭐 윤석열이를 뭐 2년이 뭐 몇 년이 너무 길다 뭐 이래가지고 윤석열이를 끌어내릴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뭘 하냐? 개헌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건 윤석열이가 오케이를 해줘야 할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저 개헌이라는 게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거는 개헌할 것들 중에 하나 끼워 넣어서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저거 하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개헌하는데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끼워가지고 일단 국민들은 윤석열이를 1년이라도 덜 보기 위해서 뭔가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돼지 국민들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헌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묵념하고 아주 비 맞으면서 지랄 생쇼를 다 하던데 물론 선동된 개돼지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만은 저 임기단축 개헌은 막 자기가 당당하게 임기단축 개헌을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저 임기단축 개헌은 윤석열이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윤석열이한테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계속해서 뭐 어디 가서 묵념하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척 하면서 실제로 이제 당선되고 나면 표를 다 받고 나면 이제 개헌 절차에 들어가죠. 뭐 조국이 뭐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조국 씨는 논문 표절도 제가 보니까 100쪽 중에 100곳을 고쳤고요. 그 제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문서를 위조했어요. 그건 사실이죠. 윤석열이가 과잉수사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잉수사한 거 빼고 나서 봐도 조국 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제는 공산 통일을 지향합니다. 예. 목적지가 다른 것을 공통점이 있다고 일종의 사기를 친 거예요. 이 가장 핵심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이런 공약을 내어놓고 있는데 언론이 왜 지적을 안 하는지 새누리당조차도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문재인 후보. 그것보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더 나오는 여론조사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개돼지들은 한번 선동되고 나면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걸 너무 싫어해. 이렇게 알려줘도 나는 눈에 보이는 건 안 믿어요. 막 별의 별놈들이었어요. 나는 과학을 안 믿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안 믿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믿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한테 야 토론하러 나와라. 야 한 명씩 다 나와라. 뭐 이랬니 저랬니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믿을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나는 이렇게 믿을 거예요. 자꾸 뭐 막 혼자 잘난 척 당하고 뭐 자기가 뭐 세계 뭐 최고의 뭐 과학자니 몇 대 과학자니 하다가도 실제로 내가 토론하러 나오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대요. 뭐 한 500명씩 있는데 가서 토론할 사람 나왔나 이래도 그냥 자기네들은 나는 우리는 이렇게 믿을 테니까 너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 진실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언론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말하자면 지금 조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다 알고도 그래도 문재인 후보를 좋아한다고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알고도 지지할 수 있죠. 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용인시가 지금 감성팔이 해가지고 그 촛불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뭐냐? 걔네들은 본인이 막 욕해놓고 실제로 뭐 사드 전자파, 뭐 한미 FTA, 뭐 광우병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틀렸지만 그걸 틀렸다고 하기 싫어요. 남들이 틀렸을 것 같을 때는 나와서 난리 지랄을 하다가 본인이 틀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그걸 아는 거죠. 그런 쪽에 와가지고 슬쩍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쪽으로 힘을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블루오션인 겁니다. 이 개돼지들의 바운더리. 너는 관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했어. 그 사람들이 왜 그 소리 뭔지 하는지 알아요? 사기꾼 새끼를 믿어서? 아니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자기 자신이 바보 멍청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에이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7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에 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제가 뭐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뭐 걱정도 많이 하시죠. 이때 이제 문재인은 사실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이 듭니다. 때로는 뭐 더 큰 시련도 맞닥뜨릴 때도 이라도 발사한다면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는 각오. 이제 박근혜가 취임해서 자 이제 종북 세력들한테 단호하게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로 응징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북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지시하면서 북한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 자 그렇게 진행해 가다 보니까 이제 종북 세력들이 다 궁지에 몰렸어요. 문재인이나 뭐 이정희, 뭐 이석기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문제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갑자기 지령을 내립니다. 16년 만에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왜? 남한에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진중권 씨가 말했듯이 본인들은 밑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당에 있지만 실제로는 저 당이 실제로는 북에 있는 당이 진짜 당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대부분이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궁지에 물리니까 간첩들한테 지령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예, 북한은 대남 방송을 자. 통해서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이른바 난수 방송도 재개했습니다. 16년 전에 중단했던 건데 난데없이 이 난수 방송을 북한이 오늘 새벽 난파간첩 지령용 난수 방송을 또다시 내보냈습니다. 14일 전에 방송했던 해당 방송의 아나운서는 2주 전처럼 이상한 숫자들을 낭독했습니다. 그렇죠. 2016년 6월 말부터 이런 지령을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원지를 부르겠습니다. 459페이지 35분, 913페이지 55분, 135페이지 86분. 보여드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다라는. 자 이제 남한에 어떤 지령을 내렸는지 몰라요. 그런 한두 달 뒤부터 박근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설문 수정 가문 이것도 태블릿 PC에 연설문 수정 기능이 없었죠. 한 내용이었는데요. 썸데이 저널에서 2014년 4월 16일 네, 걸쳐서 구매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있는 의약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박근혜 전 그렇죠. 비아그라는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더럽게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보고를 받고도 줄곧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렀고 청와대는 보고와 수사 지시가 늦어진 점을 자 이것도 거짓이었죠. 분단위로 해가지고 했는지 검찰 조사에서 나온 자료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감추기 위해 당시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맞췄습니다. 자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맞췄다고 하는데 뭘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맞췄는지는 설명을 안 하죠. 네, 최순실 씨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최순실 씨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죠? 1년 후에 이혼했는데 자 이걸 엄청나게 대단한 듯이 하나하나 전부 가짜뉴스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을 이 2014년도에 그 청와대 총무구매팀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총무구매팀. 그 조달청에서 청와대. 자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그냥 한 번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걸 장르를 편성해서 계속해서 거짓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그 언론 기사들 보면 사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조달하는 데거든요. 이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최태민이라는 시대의 사기꾼이 굉장히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최태민 씨가 사기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본인 말은. 죽은 유경수 여사의 비밀로 박근혜로서 아주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죠. 대단한 사기입니다. 성대모사를 연습한 거네요. 엄청난 연습을 해서. 자 이런 것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유경수가 최태민을 타고 나타난 걸로 이 박근혜가 믿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4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자기 아버지의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사람은 소설가예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본인들끼리 한 일인데 그걸 누가 옆에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만난 적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 만난 적도 없대. 근데 어떻게 알고 있죠?
이걸 듣고 선동되는 게 진짜 개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의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최신 40년 전에 저 사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50년 전이네. 저 사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사람이 24시간 뭐 CCTV를 돌려가지고 그 상황을 찍어도 믿을지 말지 하는데 그냥 아무런 증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자고 나면 깜짝 놀랄 일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마음 추스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난수 방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가짜 뉴스들이 온 언론에 이렇게 온 언론에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또 소설이 계속 나옵니다.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마음 추스리기가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나와서 사과를 하죠. 박근혜가 사과했으니까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개돼집니다. 예? 이 박근혜도 멍청하게 그때 사과를 했으면 안 돼요. 언론에서 나온 것들 중에 잘못한 게 없어. 최순실 씨는 실제로 녹취록이랑 뭐 이것저것 다 봐도 최순실 씨는 실제로 국정에 뭐 관여한 게 없어. 연설문 말고는 녹취록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을 했는지 뭘 했는지도 몰라. 그냥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옷심부름 해주고 연설문 뭐 아줌마들이 들었을 때 어떤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냥 체크해 준 것밖에 없었죠. 아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게 하나 더 있죠. 장 보는 거. 네. 장을 대신 받았다고 하죠. 옷 살 때 따라가서 뭐 이렇게 들어주고 대신 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 사람을 부린 거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 당시에 가짜 뉴스들 엄청나게 많죠. 이거 뭐 끝도 없어요. 제가 이 검색해봤는데 전부 가짜로. 뭐 최순실 뭐 정말 간절히 원하면 뭐 미 대사관도 촛불 지지, 최순실 집에서 100m 경호원 축소, 뭐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고 뭐 담배값도 최순실이 올렸고 뭐 세월호 7시간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온갖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난수 방송이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터져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가짜 뉴스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사 컨셉트와 내용. 그래서 당시에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행정관한테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뭐 연설문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연설문 하나 가지고만 계속 박근혜를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걸로 밀어가는 거예요. 녹취록도 연설문밖에 없어요. 실제로 녹취록이 들어보면 박근혜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그러면 최순실 씨가 어물쩡 아 예 뭐 이러면서 정호성 씨와 둘이서 어물쩡 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부분이 나와요.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연설. 1시간 28분 47초짜리를 다 들어보면 아 이게 최순실 씨가 정호성 행정관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좀 잘 모시고 잘 하라고 연설문을 잘 못 적어왔으니까 잘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아줌마들이 들었을 경우에 좀 잘 이해가 될 정도로 좀 잘 수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불러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약간의 갑질을 한 거지 정호성 행정관한테.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나중에 다 듣고 나면 그것만 나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막 악도하게 구조리 얘기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 문제는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행동을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방송이 나오고 그때부터 가짜 뉴스들이 박근혜가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기도 뭔가를 설명도 하기 전에 계속해서 터져 나오니까 수습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가짜 뉴스들이 막 여기서 소설가가 이 소설 쓰고 뭐 조정을 했니 뭐 빙의를 했니 뭐 최순실 뭐 아들이 있니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니까 요때다 싶어서 얘네들이 튀어나오죠. 오늘 드러난 사실에는 미용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1천억 원이나 그렇죠. 자, 미용을 하는데 2천억 원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섹스 비디오가 있니 뭐가 어쩌니 하면서 수천 가지의 거짓말들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터져 나오는 거짓말을 어떻게 당시에 다 해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막상 재판에 가면 스포츠 재단에서 그냥 기부한 거를 기업에서 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거를 전부 다 뇌물죄로 죄를 10대까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개돼지들은 이거를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문재인이는 대놓고 지원해달라고 했고 이재명이도 성남FC 대놓고 홍보했죠. 그런데 이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들은. 또 자기가 돈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간 것도 없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마찬가지 이재명이 빠지면 안 되죠. 거짓말 대망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 일꾼입니다, 여러분. 자, 용해인 씨 그 지적할 때 국민 어쩌고 뭐 이제 뻔한 이야기들, 뭐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낫고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세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구나 그 말은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딱 요때가 기회다 하고 이제 박근혜를 쳐부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 개돼지들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돼지들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개돼지들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어요. 일단 이미 선동되고 나면 그 사람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까주기만 하면 무조건 지지합니다. 앞뒤 상관관계 안 따져요. 뭐 참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옳고 그런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 바운더리를 이재명이가 장악해 나가죠.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박근혜가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뭐 한 적이 있어요.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도 항상 굽신거리고 항상 어디 가든지 굽신거려요. 박근혜는 뭐 상왕인 양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상황 순식이를 끼고 국민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설문 수정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있으면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보세요. 최순실 정유라 말 삼성 승마단 소속 선수로 네이버나 국제승마협회에도 삼성 승마단 소속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소속사 말을 탔는데 그게 죄라고 하면 당시 다른 선수들도 삼성 승마단 소속으로 해가지고 말을 지원받았거든요. 정유라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땄는데 왜 역차별을 받아야 되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뭐 정유라가 뭐 어쩌고 정유라 졸라 싫어해요. 이 개돼지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까고 안 까고를 따지더라고요.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야. 내가 싫어하던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논리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지. 내가 박근혜를 싫어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틀렸으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거지. 니네들이 그렇게 편협한 사고관을 가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썩은 거 아니야. 니네들이 싫다고 해서 맞는 걸 틀렸다고 하면 안 돼. 박근혜 정권 공범을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날로 규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군집회전으로 두 차례 행진을 벌여 청와대를 에워싸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일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긴 했지만 청와대 앞 6m 행진을 허용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존중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신민진은 친국에 앞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자, 잘 보세요. 당시에 촛불 들었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촛불 든 개돼지들한테. 어디서 많이 입은 광경이 아닙니까? 숱하게 반복된 일이 아닙니까? 명백한 그렇죠. 명백한 물증도 없고 뭐 어떤 수사를 해서 나온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그런데 언론 기사만 보고 2016년 10월 달에 촛불을 들고 기어 나왔어요. 개돼지들이. 언론 기사만 보고 당시에는 가짜뉴스들밖에 없었죠. 맞잖아요. 당시에 여러분들 10월달까지 해가지고 앞에 있던 내용도 2016년 10월까지 해가지고 아니 12월까지 해도 돼. 거기서 진짜 뉴스가 박근혜를 깠는데 진짜 뉴스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내가 확인해 봤을 때는 실제로 뭐 1개 정도 확인했어요. 정유라 말. 근데 그게 박근혜가 관련됐는지 어떤지 앞에 뭐 정유라가 딸이고 세월호를 구술했고 세월호 7시간이 어떻고 막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내가 이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자,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 개돼지 새끼들한테. 그쵸? 항상 똑같은 사람과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죠. 항상 거짓 뉴스들 깔아놓고 뒤에 민주당이 나와가지고 선동하고 항상 똑같죠. 봤잖아요. 앞에 촛불 들었던 이유가 싹이 다 거짓말이에요. 용해인 씨는 뭐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뭐 우려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우려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확신에 의해서 나온 거지. 계속 이렇게 선동해놓고 용해인 씨처럼 국민들이 우려해서 나온 걸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나라에 잘못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자, 촛불을 처음에 광우병 사태 때 촛불을 들고 나왔어. 이 선동된 거야. 그죠? 틀렸어. 또 틀렸다고 비난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하고 나온다고. 그런데 똑같아. 사드 전자파니 한무이 FTA니 뭐 계속 나올 국정농단이 마찬가지잖아요. 당시에 촛불 들고 나왔을 당시에 어때요? 다 가짜뉴스들이었어. 촛불 들었던 애들은 개돼지인 게 확실하죠. 그 바운더리를 먹기 위해서 용해인이나 이런 애들이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 들었던 애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야. 속고 또 속아 또 속고 또 속는단 말이야.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너는 또 뭐 국힘당 지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성남 민심이 서울공장과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그 역사를 교훈 삼지 못하고 계속 거짓 선동에 거짓 보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당하는 거죠. 이 개돼지들이 있는 이상은 계속 헤쳐먹을 수 있는 거야. 이 나라는. 왜? 계속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계속 편을 들어주니까 얘네들은 또 틀린지도 몰라. 제가 예전에 광우병 그 거짓말이잖아 이러니까 갑자기 버럭하더라고 누가. 난수 방송 이후에 자 가짜뉴스들 도배가 돼서 초토화됐고, 그래서 누가 좋아할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그걸 나와서 사과하고 또 안 된다고 사퇴를 한다고. 그럴 거면 뭐하러 대통령을 했냐? 내가 유일하게 선거에서 표준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내가 딱 한 번 태어나서 군대 있을 때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한 거 말고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가서 투표한 게 딱 요 한 사람인데, 나 이 사람 진짜 혐오하거든. 아니 뭐하러 대통령을 했냐고. 저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물어주시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친박 단체들도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행진을 예고해 촛불. 당시에 또 요 태극기 드신 노인네분들, 어쨌든 뭐 당시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주장하는 게 맞았습니다. 여기 보면 허위 루머 뭐 가짜 보도, 이게 언론이냐? 맞죠? 집회와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전용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이렇게 엽기적인, 그렇죠. 국정농단 청문회라는 걸 엽니다. 국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장제원이라든지,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탄핵을 뭐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자한당에서, 자 당시에 박근혜는 고립돼 있어서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를 공격하고, 자한당에서도 박근혜를 공격했어요. 말 그대로 탄핵도 자한당에서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추진을 했습니다. 망나니 정유라에게 하나는 8억. 자, 망나니 정유라라고 말할 자격이 됩니까? 물론 뭐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자격이 돼요. 예?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이 어떻죠? 한번 장제원 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삼성은 10억에 말을 상납하면서 이런 빅딜을 성공시키는 이런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 이거 거짓말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실제로 말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정유라는 삼성 승마단 소속으로 해서 그냥 손받고 삼성 말을 탄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6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서 뽑힌 거예요. 우리 제보의 상도인데 맞다면 그럼 회장으로서, 그럼 총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기업들이 합병을 하고 이렇게 빅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선 실세에 망나니 딸에게 말까지 사주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김승현 회장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질책을 하고, 이걸 본 개돼지들은 뭔가 통쾌함을 느끼게 되죠. 왜? 이미 선동돼 있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까? 이재용 회장, 10억 상당의 말 비탄압이 사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줬습니까? 이거 이재용이가 사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10억 상당의 말을 정유라한테 상납했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하나도 8억 상당의 말 2피를 구입해서 정유라에게 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뭘 드러나요? 저 거짓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장제원 씨 또 여전히 소설 나와서 소설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면에 나와서 개돼지들이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거짓말이지만 개돼지들이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지만. 그러니까 개돼지들은 또 가려운 것을 긁어주니까 얘를 지지하는 겁니다. 13일날 승마협회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에게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말 두피를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 정유라 아시안게임 참석하게 되고 하나는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이런 커넥션 속에서 대한민국 그룹들이 빅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소설인 거 아시죠?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한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아니, 하나는 사기업인데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공기업이에요. 지금까지 청문회 참석하셔가지고 정언을 하는 과정에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고 있다면 오늘 정도는 국민들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서 최순실의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 대기업들 회장들, 예? 재단 기금 출연에 다 참여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힘들고 어렵게 만든. 자, 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후원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때도 평창 올림픽 때문에 후원을 해달라고 뭐 박근혜는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해달라고 했다지만 문재인이나 이당현 씨는 실제로 그냥 대놓고 했어요. 기업들 모아놓고 그냥 대놓고 하고 방송에다가도 그냥 이야기하고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당시에 죄라고 하면서 이게 또 관련 법령에 보면 국가는 스포츠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관계 법령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씨도 지금 그 걸렸잖아요. 성남 FC 그거 박근혜는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눈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텔레파시를 줘가지고 그거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씨는 자기가 그냥 가서 대놓고 했어요. 맞잖아요. 대놓고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성남 FC. 아니면 지금에 와서 박근혜도 죄가 아니라고 하든지 또 그것도 아니야. 이재명 박근혜는 뭐 무조건 죄라고 해놓고 본인이 이제 똑같은 걸로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원흉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그 문건은 제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이고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실제로 털고 털어도 여기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우병우 씨가 걸렸던 게 뭔지 아세요? 국정농단 외면죄, 국정농단 외면죄. 그냥 죄를 창조했어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좀 밝히겠습니다. 삼성 출입 3급 처장 김준영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자, 이것도 언론에 가짜뉴스 듣고 와가지고 이거 막 자기가 짜집게 해가지고 뭐 우병우랑 뭐 이렇게 연결이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병우 씨는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자기도 선동돼가지고 박근혜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지러 간 사람입니다. 김준영 모르세요? 모릅니다. 2급 경기단장 우경철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두 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국민일보에 이거 고발하세요. 의원님 지금 7월달부터 저한테 지금 무겁게 얘기된 게 수십 건 수백 건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난수방송이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언론에서 무자비하게 가짜뉴스들을 끊임없이 터뜨려 왔던 거예요. 뭐 민영방송, 뭐 공영방송, 뭐 일반 잡다한 모든 방송에서 끊임없이 터뜨려 왔어요. 당시에 이걸 제대로 보도했던 데는 그다음 여성신문 뭐 요 정도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다 고발하고 지금 추명호를 중심으로 잘했기 때문에 남대준 원장을 추명호 부장이 치고 그 라인에서 우병우 팀을 만들어서 우병우에게 보고가 되고 또 안봉근을 통해서 최순실로 연결되는 이것을 우병우 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비서관 지금 막 들어간 사람이 무슨 그런 저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 적도 없었고요. 다 언론 기사 짜집기 된 걸 갖고 와가지고 또 얘네들도 거기 언론에 또 선동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 얘네들도 이런 개돼지들을 뽑아놨으니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또 여러 개의 항태자다. 또 각 수석실에서 충성 경쟁하듯이. 아니 최순실이 그렇게 유명한데 여기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은 자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뭐죠? 일단 국회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의료계까지 장악을 했어요. 의사들 얼마나 다루기 힘듭니까? 그런데 의료계까지 다 사회 문화 전반에 의료계까지 다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면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이 공천 준 사람, 여기 국회의원 300명 있다면요, 그 중에서 한 150명은 자기가 집어넣어야 돼. 그 정도까지 하려면.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 그대로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혹시 달려 들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월 13일 이렇게 5월 19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거 뭐 필러를 계속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죠. 뭐라 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저쪽에 살이 붙으면 좀 처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다 필러를 맞았다고 또 이 가짜뉴스 듣고 와가지고 전부 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요? 저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증인들이 전부 다 모른다고 해. 그런데 당시에 이걸 보고 있던 개돼지들이나 여기 국회에 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확증 편향된 상태로 얘네들을 신문하고 있는 거야. 너네 개돼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봤지. 내가 이거 볼 때 내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 전부 소설밖에 없어. 뭐 의료계를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화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실제로 그 장악한 거 증거 나온 거 하나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그래요. 잘 듣습니다.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뭐 가짜 대통령이니 어쩌니 하면서 최순실 씨가 뭐 실제로 최순실 씨가 뭐 와서 뭐 한 게 있어요. 박근혜한테 뭐 지시한 게 있어요. 네? 연설문 수정할 때 정호성 행정관한테 왜 이렇게 썼냐, 그거 가지고 질책한 거밖에 더 있어요. 녹취록에 나오는 거. 실제 그 녹취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야기하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너 정호성 행정한테 너 잘해라, 잘 모셔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그리고 장 봐주고 옷 심부름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그게 아닌데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돼지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 개돼지들은 논리가 없잖아.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않고 그냥 주관적으로 다 해석을 하잖아. 그렇죠. 이런 데다가 뭐 가짜 대통령이니 뭐 상황 뭐 최순실을 모셨니 어쩌니 하면서 우병우한테 계속 저런 식으로 모욕을 주죠.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미 여론이 개돼지들이 이미 거짓 쪽으로 다 넘어가 있고, 이걸 보면서 윽박 지르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이 개돼지들이 있거든요. 개돼지들이 다 이쪽 편이거든. 그러니까 우병우 씨도 자기한테 의혹 제기인 게 수백 건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설명도 못하겠고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또 가짜뉴스들은 터져 나오고 이게 답답해서 미치는 거죠. 그래 결국 재판에 가서 다 가짜로 들통나고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국정농단 외면죄입니다. 황영 기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TV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세월호와 사드,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을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에서 모두 불살라버릴 것이라며 폭력 시위를 선동합니다. 자, 북한에서 자기네들이 촛불 집회로 불살라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이 촛불 집회를 기획한 걸까요? 북한에서 왜 나올 때마다 촛불로 다 불살라버릴 거다라면서 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선동을 하죠. 자, 난수방송이 터지고 가짜뉴스들이 팍 터져 나오면서 촛불 집회가 갑자기 확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짜뉴스들을 보고 검찰 조사는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12월 21일 날 특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언론 기사만 보고 10월 달부터 촛불이 엄청나게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고 북한에서는 촛불로 다 불사질러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촛불 집회를 누가 기획한 걸까요? 지난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조롱을 받는 조롱박이라며 비아냥거렸고 최순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 그렇죠. 이걸 북한에서 가져온 프레임이죠. 예, 북한에서 가져온 소설입니다. 자, TV는 아예 대담 프로까지 편성했습니다.
박근혜는 말입니다. 최순실과 같은 협작군을 내세워 가지고 48시간 안에 군사작전을 하듯이 이 재단을 설립하군.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는 자, 스포츠 재단은 박근혜가 설립한 게 아니라 김한수가 설립한 겁니다. 박근혜는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한수가 설립한 다음에 실제로 박근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걷지 말라고 하면서. 한계면을 털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남한 사진을 내작 대부분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취의 사진입니다. 자, 난수 방송이 6월 달에 나왔는데 방송이 5월부터 6월, 7월까지 난수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8월 달부터 가짜 뉴스들이 점차 나오기 시작하더니 10월 달에 9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 개돼지들이 북한에서 촛불로 물살나 버릴 거다라고 하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촛불 집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고 나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탄핵 재판을 이어나갑니다. 자, 이 앉아있는 애들이 왜 개돼지냐면요. 자, 탄핵 재판이라는 건요, 검찰에서 수사를 다 하고 그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형사재판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박근혜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탄핵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탄핵 재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가 명백하지 않은데 이걸 탄핵 재판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탄핵 재판을 시작해요. 자, 탄핵 재판이 1월 3일 날 시작됐고요. 특검 수사가 12월 21일 날 시작됐어요. 특검 수사가 자 2월 28일, 2월 말일에 끝났고 자,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이미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종결하고 자, 이걸 판결을 이제 3월 달에 내리는 거죠.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이때 얘네들 개돼지 맞죠? 자,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쟤네들이 탄핵 재판을 해가지고 파면을 시켰어. 그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해인 씨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니까 뭐 1심, 2심, 3심까지 다 해야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탄핵 소추 의결서를 여기다가 냈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웃기죠?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얘네 이 개돼지들은 좋다고 환호를 합니다. 이걸 보고서 여기 와서 좋다고 하는 이 개돼지들이 나라가 썩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쥐네들이 나라 망치는데 좋다고 화나고 있는데 촛불든 개돼지들 보세요. 광우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하고의 그 협상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그걸 좋다고 용해인 씨는 촛불 편들어 주려고 뭐 국민들이 우려에 의해서 나왔고 그로 인해서 뭐 협상에 뭐 아주 좋은 뭐 위치를 뭐 점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사기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용해인 씨예요. 아버지가 사기쳐서 돈 벌어왔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뭐 사기든 거짓말이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용해인 씨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만 높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계속해서 남들의 그런 것들을 선동해가지고 악용하고 하면서 계속 지지율을 높여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지만 용해인 씨는 10가지를 보고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문제라고. 이 당연한 거를 당연히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증거를 보고 탄핵 재판을 해서 파면을 시키든 뭐 탄핵을 시키든 뭘 하든지 했었을 거 아니야. 안 하고 그냥 가짜 뉴스들만 보고 선동돼 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파면시키니까 좋다고 지금 환호하면서 이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다느냐 하면서 생 지랄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개돼지 소리를 듣는 거야. 일반 사람들도요. 회사를 다니는데 누가 옆에서 가짜 소문을 퍼뜨려. 근데 그 소문을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잘라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따져보자. 이럽니까? 불안불안했는데 2시간여 만에 보도했는데요. 북한이 국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은 실이 났죠. 신속하게 보도한 건 이례적입니다. 박근혜가 종북 세력들 잡아놓고 막 북한에 계속 압박하고 막 가만 안 놔둔다고 하고 이랬는데 난수 방송 이후로 북한은 실이 난 겁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판결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북한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오후 5시 뉴스와 8시 뉴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송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국내 문제에 대해 채 하루가 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보도한 건 이례적입니다. 줄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탄핵 찬성 촛불 집회 소식을 상세히 전해왔던 북한은 탄핵 인용 판결 보도에서 그 순간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기쁨과 그렇죠. 북한하고 같이 북한에서 촛불을 싸질러 버린다고 하니까 촛불 들고 다 나왔죠.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죠. 같이 편 먹어라 개돼지 새끼들아. 눈물도 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재판해가지고 탄핵시켜버리고 뭐 어차피 나중에 제가 됐으니까 형사재판에서 제가 드러났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애들은 진짜 개돼지들이죠. 그럼 걔네들하고 말 섞이면 걔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유죄 때린 거를 밑에 1심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탄핵을 시켜놨는데 거기다가 형사재판을 진행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사재판에서 이거 무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틀린 건데.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이게 임원들이 8명이서 임원들끼리 다 합의를 다 내려놨는데 저 밑에 대리나 뭐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그걸 엎을 수 있어요? 그게 엎어집니까? 사법 시스템이 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가는데요? 당연히 위에 있는 더 권한이 있는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이미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죄라고 가정하고 탄핵을 시켰는데 거기다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엎을 수 있어요. 뭐 그렇죠. 뭐 몇만 명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배당해 줄 거야, 위에 있는 대가리들이. 또 그런 사람이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 최태민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굉장히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죽은 유경수 여사의 빙의로 박근혜로서 아주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죠. 대단한 사기. 이제 너희들한테는 이게 상식인 거지. 입니다. 성대모사를 연습한 거네요. 엄청난 연습을 해서 이 유경수가 최태민을 타고 나타난 걸로. 야, 뭐 이런 가짜 뉴스들도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있지. 그러면 사실인 거를 갖고 오라고. 너희들 촛불 처음 들었을 때 10월 달부터 해서 들었을 때 팔자 촛불 집회까지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진짜 뉴스가 있는지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물론 이 박근혜가 믿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4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자기 아버지의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최순실, 정윤회. 자, 자신을 누명 씌워서 30년을 구형한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한테 붙어있는 이 박근혜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당신이 너무너무 역겹고 싫은데 그래도 이게 진실이니까. 손석희 씨가 이 백분토론에서 이 하차하게 된 거는 시청자 의견 조작하다 걸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잡아낸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잡혔습니까? 이거 재밌네. 시청자 의견 조작을 하는데 이 백분토론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에. 그래서 이제 의견을 쓰면은 이제 손석희 씨하고 여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누구누구의 뭐 시청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건데 전 가장 문제가 있던 게 그 게시판에 없는 거를 그냥 가공을 해가지고 막 읽었어요. 아예 쓰지 않은 시청자 의견을 자기들이 창조를 해가지고 누구 그 이름까지 대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 이름을 언급한 게 장시호밖에 없어요. 박근혜가 했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장시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돈을 빼돌린 사람도 장시호밖에 없어. 검사하고 질문지를 달달 외워서 했다는 또 녹취까지 터졌어요. 그런데 개돼지들은 아무도 국정농단 재판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국정농단 재판에서 지금 짜고 친 게 걸렸는데도 어떠한 언론도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개돼지들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거기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